언제부터 의과대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의학 분야와 관련된 생명과학 지식을 많이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그럼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올해부터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이하 합터뷰의 세부 진행은 이 팀장이, 인트로 진행은 석소장이 담당하기로 해서 이렇게 석소장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합터뷰 역시 기존 합터뷰와 마찬가지로 내신과 비교과 관리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 등 합격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주관을 여러 관점에서 담아냈습니다. 그러한 만큼 당장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외에도 남은 기간 어떻게 비교과 방향성을 꾸려가야 할지 고민 중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망 학과는 달라도 해당 대학교의 해당 전형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입학사정관도 주목할 만한 핵심 비교과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수험생으로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선택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메이저 리서치 합터뷰는 다음과 같이 수시 합격자 13명과 정시 합격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13명은 메디컬 계열 합격자 3명, 자연 이공 계열 합격자 8명, 인문 사회과학 계열 합격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시 합격자 2명은 자연 이공 계열 합격자 1명과 인문 사회과학 계열 합격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 흐름에 맞게 각각 한 편에서 3편 정도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전년도인 2025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간혹 합격자 후기를 살펴보니 모모 대학교 모모 학과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생 합터뷰는 없나요? 솔루션을 진행해서 합격하면 합터뷰를 무조건 촬영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도 받고는 하는데, 합터뷰 촬영은 석소장의 권유와 학생 및 학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사가 맞물려야 성사됩니다. 총장 장학생이나 전형 수석으로 합격할 만큼 훌륭한 생활기록부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영상 촬영은 부담스러워서 합터뷰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학생 본인은 합터뷰에 출연하고 싶어서 일정까지 확정했지만 학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나 급한 학교 일정 등으로 인해서 촬영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메이저 리서치의 합격자는 본 합터뷰 촬영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세부적인 합격 사례 여부는 솔루션 안내 통화 단계에서 필요하면 바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의예과에 25학번으로 합격하게 된 진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의예과에 진학을 했는데, 동국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고 나서 소감이 기억이 나나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꼭 가고 싶었던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았고요. 고등학교 시절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거를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 6장의 카드를 썼는데 그 중에 일지망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5개의 의대와 1개의 서울대 일반과를 썼었던 것 같은데, 대학 상관없이 의대가 우선이었고 서울대는 그것보다는 이제 차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과대학을 썼는데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좀 떨어진 의대도 많았잖아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혹시 재도전할 생각도 있나요? 평소 보던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의과대학의 특성상 이제 대학 간판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전문의를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올해 수능을 다시 도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의과대학에 대한 소신이 꽤 확실한 편인데, 그럼 6장 다 의대를 쓴 게 아니라 왜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에도 지원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알게 된 학과인데, 제가 생기부에 많이 담은 내용인 의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인 바이오메디컬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제가 내신이 낮아서 서울대 일반과를 하나 정도 지원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예과를 메인으로 지원을 했는데 언제부터 의과대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무릎과 머리 등 이제 많이 다쳤던 기억이 있는데, 정형외과나 응급실을 가면서 제가 느끼는 통증을 수술로서 해결해주는 그런 외과 의사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외과적 수술로서 환자들이 느끼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의과대학 진학이라는 목표가 어렸을 때부터 꽤 확실했는데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2학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 특성상 물, 화, 생지, 과학 4과목과 수원, 수투를 같이 배우고 또 영어, 국어, 독일어를 한 번에 시험 보는 빡센 일정이 있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 다시 힘을 좀 받게 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중요했네요. 그러면 본인이 적성이나 흥미를 좀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제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부터 생명과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과 고급 생명과학 강좌를 들으면서 의학 분야와 관련된 생명과학 지식을 많이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진로를 좀 찾기 어려워하는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많잖아요.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동아리도 참여하면서 고급 생명과학과 같은 주문형 강좌와 방학 아카데미에서 실험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흥미가 어딘지 탐구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활동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과목도 많이 듣고.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뭐 의과대학 진학 후에 뭐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거나 뭐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더 관심을 갖게 된 분야는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기 전에 통증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그것을 인공지능이 미리 진단함으로써 사람들이 통증은 덜 느끼면서도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단의학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더욱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랑 접목을 해서요. 아직 대학생활 안 했는데 대단한데요? 그러면 의학 계열에 대해서 좀 확고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교과나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입학사정관에게 더 어필하기 위해서 저는 통증을 주 키워드로 잡아서 통증이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방식과 그것을 정기적 신호로 처리해서 진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탐구해서 생기부에 녹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외과랑 통증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합격에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는 비교과가 있을까요? 생명과학 2 생기부를 살펴보면 통증과 관련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제 목표를 넣은 세특이 있는데 그러한 문구가 이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학생이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연구해 나가고 싶은 의지가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좋은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활동도 좋고 이제 세특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진짜 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했다 이런 활동도 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아리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속했던 동아리는 생명과학 동아리로 진단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단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 보았던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외과 통증에서 진단의학으로 넘어간 좀 계기가 됐을 수 있겠네요. 네. 그거 3학년 활동도 그렇고 메이저 리서치랑 같이 3학년 생활기록부를 좀 같이 만들었잖아요. 혹시 메이저 리서치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의과대학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해 보았을 때 메이저 리서치의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정보들인 것 같아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 소장님이랑 같이 메이저 리서치 생기부 솔루션을 통해서 3학년 생활기록부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만이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1, 2학년 때 제가 탐구했던 주제들, 중요한 부분들을 찝어내서 3학년 때 더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 생기부의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올라가는 좋아요. 그럼 생활기록부를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1학년 수학 세특을 살펴보게 되면 수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만 습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생기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마음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왜 혹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내신을 더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데 많이 큰 힘을 썼고 생기부를 이제 채우는 데는 큰 관심이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다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나 비교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세특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내 생활기록부에서 이 세특은 진짜 잘 쓰인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생명과학 2에서 교과적인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 제가 미래에 탐구하고 싶은 분야인 통증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했던 경험을 담는 그런 세특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러한 문구는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키워드 자체도 흔치가 않아서 진짜 생각한 학생이네 하는 인상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런데도 이제 세특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특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생활기록부에 본인이 한 활동을 좀 충분히 담을 수 있을까요?
내신을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종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생기부를 퀄리티 높게 채우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는 생기부에 자신이 연구하고 싶었던 내용이나 연구했던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부터 수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진로랑 연결성을 되게 강조를 하네요. 추가적으로 세특이랑 관련된 팁이 또 있을까요? 많은 분야를 얕게 탐구하기보다는 특정한 키워드를 잡고 그 내에서 더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이 직접 이 분야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으로 계속 디벨롭 했던 네. 것처럼요. 아, 좋습니다. 내신 관리를 열심히 했을 텐데 아까 1학년 때 내신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신 있던 과목이랑 없던 과목 있을까요?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수학이랑 생명과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고 제일 열심히 하면서 선행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생명과학 분야도 제가 가고 싶었던 의학 분야를 가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지식이 기반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흥미를 갖고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공부하면서 더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일 자신 없었던 과목은 뭐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과목들이어서 독일어나 한국사 같은 과목은 생소하기도 하고 평소에 모르는 내용을 단기간에 암기함으로써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공부 방법이나 뭐 사건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친구들이 널널하게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공부 수준이 높은 일반고에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까지 할애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뭐 취침 시간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한 경험을 보면서 저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1, 2학년 때 내신을 준비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공부를? 독일어나 한국사 전날에는 단순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 한 2시까지 단순하게 이제 정보들을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이란 진로 목표가 확실했는데 좀 이거랑 관련해서 듣고자 했던 선택 과목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2학년 과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물화생지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물화생지를 가리지 않고 교과 과정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문형 강좌로 고급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실험을 택하면서 많은 실험과 이론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방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생명과학 실험의 여러 분야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이론들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명과학 관련 과목은 진짜 다 들으려고 했군요. 그럼 추가적으로 내신 관리랑 관련한 조언이 있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 영어, 국어와 같이 시험장에서 많이 머리를 써야 되는 과목 전날에는 10시에부터 자는 방법과 같이 이제 다음날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3학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메이저 리서치에서 생기부 솔루션을 받으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관리를 같이 하면서 상대평가도 1등급을 받고 절대평가 과목들도 이제 원점수를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혹시 일반고등학교도 그렇고 수준이 높지 않은 좀 지역이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내신을 따는 선택지랑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좀 기숙사형 일반고 다닌 것처럼 또는 자사고에 진학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정시 모집을 메인으로 노리는 선택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 그런 동네 일반고에 가서 극초반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열정도 중요하고 친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열정이 있었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좋은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선택지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잘 탈 것 같으면 이제 후자가 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수시 원서를 6장을 써야 됐을 텐데 좀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구상을 했었어요? 대학 학과에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또 메이저 리서치에서 솔루션 받은 대학 학과들과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전형들을 알아보면서 넣어보고 싶은 전형들에 대해서 이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해준 것처럼 메이저 리서치랑 전략 솔루션도 같이 했었는데 생활기록부 솔루션에 이어서 전략 솔루션도 같이 한 이유가 있나요? 메이저 리서치 생기부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고 제가 현역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전략 솔루션도 같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 소장님이랑 전략 솔루션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이 있나요? 제 생기부 분야를 살펴보시면서 의과대학들을 추천해 주셨고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과 중에서 첨단융합학부를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만큼은 메이저 리서치 덕분에 합격한 것 같다 하는 것이 있나요? 서울대 일반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제 생기부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석 소장님께서 첨단융합학부를 추천해 주시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도 합격을 했고요.